이번 주 AI 뉴스 한 단어로 정리됩니다. 에이전트. 그리고 그 한 단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지난 한 주 4월 21일부터 27일까지의 AI 업계는 단순한 신모델 발표 주간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의 무대 자체가 바뀐 한 주였거든요. 지금까지는 누가 더 큰 모델, 누가 더 똑똑한 모델이냐를 두고 다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는 달랐습니다. 모델 스펙이 아니라 그 위에 올라타는 에이전트 인프라, 거기서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비유하자면 자동차 업계가 엔진 마력 경쟁을 끝내고 차체 디자인과 자율주행 시스템 경쟁으로 넘어간 순간과 비슷합니다. 한 주 동안 쏟아진 뉴스를 늘어놓으면 이렇습니다. GPT 5.5가 코딩 벤치 신기록을 세웠고 클로드 오퍼스 4.7은 가격을 동결한 채 추론 노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 3.1 프로 기반 딥리서치 에이전트를 꺼냈고 딥시크는 V4를 75% 할인된 가격으로 던졌습니다. 클로드 코드는 한 주에 5번 배포됐고 윈드서프는 웨이브 13으로 멀티 에이전트 병렬 실행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6 그리고 MCP 누적 9,700만 설치까지. 이게 다 한 주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평소라면 한 달 분량의 헤드라인이 7일 안에 압축됐어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뉴스들을 4가지 흐름으로 묶어서 왜 이번 주가 특별한지를 풀어볼 거예요. 첫째, 모델 라운드. 둘째, 코딩 도구 라운드. 셋째, 인프라 라운드. 그리고 넷째, 규제 라운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 GPT 5.5입니다. 코드명은 스파드. 4월 23일 출시됐는데 숫자만 보면 평범한 마이너 업데이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벤치마크가 좀 흥미롭습니다. 터미널 벤치 2.0에서 82.7%, SWE 벤치 프로에서 58.6%. 둘 다 에이전트가 터미널에서 멀티스텝 작업을 얼마나 잘 해내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거든요. 옛날처럼 문장 더 잘 쓴다가 아니라 코드베이스 안에서 직원처럼 일한다를 자랑하는 모델이 됐다는 뜻입니다.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까지 단일 아키텍처로 처리하면서 무게중심은 분명히 멀티스텝 에이전트 작업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API는 4월 24일부터 열렸고 챗GPT와 코덱스 쪽으로도 순차 배포 중입니다. 플러스, 프로,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구독자라면 이미 만져보고 있을 겁니다. 모델 카드의 첫 줄이 글을 잘 써요에서 작업을 잘 끝내요로 바뀐 첫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주, 엔스로픽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4월 21일에 클로드 오퍼스 4.7을 정식 출시했거든요. 흥미로운 건 가격을 그대로 뒀다는 점입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 출력 $25, 오퍼스 4.6과 똑같습니다. 보통 새 모델 나오면 슬쩍 가격을 얼리거나 새 티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안 했어요. 대신 X하이라는 추론 노력 단계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클로드 코드 안에서 슬래시 에포트 명령으로 켜는 모드인데요. 쉽게 말하면 같은 값을 받지만 더 깊게 생각해서 답한다는 거죠. 고해상도 이미지 인식도 같이 향상됐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작업, 그리고 오래 끌고 가는 장기 코딩 작업을 정면으로 노린 카드입니다. GPT 5.5와 같은 주에 나란히 놓인 카드, 그게 우연일 리는 없겠죠. 구글의 응수도 같은 주에 나왔습니다. 4월 22일, 제미나이 3.1 프로 기반의 리서치 에이전트 2종을 공개했습니다. 딥 리서치, 그리고 딥 리서치 맥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구글이 더 큰 모델 하나를 던졌다가 아니라 직접 리서치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2개를 던졌다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주제만 지정하면 100만 토큰 컨텍스트를 활용해 자동으로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고 보고서까지 만들어 옵니다. 사람이 검색창에 키워드 입력하던 일을 에이전트가 통째로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제미나이 3.1 프로 자체도 ARC AGI2에서 77.1%를 기록했고요. 구글 AI 플러스, 프로, 울트라 구독자에게 순차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모델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모델로 만든 에이전트를 자랑하는 발표. 이게 이번 주 구글의 메시지였습니다.
오픈AI의 딥 리서치에 대한 정면 응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모델 라운드의 마지막 조각, 딥시크 V4입니다. 4월 24일에 프리뷰가 공개됐는데요. 두 종이 나왔습니다. V4 프로는 1.6조 파라미터에 활성 파라미터 49B, V4 플래시는 284B에 활성 13B, 컨텍스트는 기존 V3의 128K에서 100만으로 확장됐고 오픈소스로 풀렸습니다. 가장 강한 카드는 가격이었어요. 개발자 요금 75% 할인, 입력 캐시 비용은 기존의 10분의 1. 1년 전 V3 쇼크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한 번 시장을 흔들겠구나 싶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엔 시장이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프론티어 모델과의 격차가 여전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남아있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모델 가격 인하 하나만으로는 이제 흐름을 못 바꾼다는 신호니까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이번 주의 핵심이 아닙니다. 모델보다 더 큰 변화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모델은 결국 엔진입니다. 출력만 잘나면 되는 부품이죠. 진짜 격전지는 그 엔진을 차체에 어떻게 얻느냐, 그러니까 에이전트 도구를 어떻게 만드느냐입니다. 이번 주 진짜 흥미로운 뉴스는 거기에 있었거든요. 첫 번째 사례는 클로드 코드입니다. 4월 17일부터 23일, 딱 한 주 사이에 5번 배포됐습니다. V2.1.113부터 V2.1.117까지요. 변경사항을 보면 가벼운 버그 수정이 아닙니다. 17일에는 번들 자바스크립트에서 네이티브 CLI 바이너리로 전환됐고요. 시작 속도가 확 빨라졌습니다. 19일에는 슬래시 리줌 커맨드가 통째로 재작성됐고 20일에는 인라인 싱킹 진행 표시가 들어갔습니다. 22일에는 모델 선택이 영속화됐고 23일에는 슬래시 커맨드 탭 완성까지 붙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 제어, 컴퓨터 유즈 기능이 리서치 프리뷰로 CLI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을 보고 마우스를 움직이고 클릭까지 직접 한다는 뜻이거든요. 코드 자동 완성 도구가 한 주 사이에 네이티브 앱처럼 작동하는 자율 에이전트로 변신하는 속도,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윈드서프의 웨이브 13 업데이트입니다. 4월 21일에 풀렸는데요. 핵심 기능이 3가지입니다. 첫째, 아레나 모드, AI 모델 블라인드 비교 기능. 같은 작업을 여러 모델에 던져서 어느 답이 더 좋은지 직접 골라보는 모드입니다. 둘째, 플랜 모드, 작업 계획을 자동으로 짜주는 기능. 셋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패러렐 멀티 에이전트 세션. 한 명의 비서가 아니라 여러 에이전트를 동시에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가격도 같이 개편됐습니다. 프로 요금이 월 15달러에서 20달러로 올랐고 새로 맥스 티어가 200달러에 신설됐어요. 가격 인상에는 다 이유가 있는 셈이죠. 지난주까지 한 명의 AI 비서를 데리고 일했다면 이번 주부터는 한 팀을 데리고 일하는 셈입니다. 클로드 코드의 진화 속도와 윈드서프의 멀티 에이전트 확장, 두 사례를 겹쳐놓으면 코딩 도구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코딩 도구가 도구를 넘어 직원이 되기 시작했다면 그 직원이 일할 사무실 자체도 같은 주에 통째로 갈렸거든요.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6입니다.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열렸고 발표만 260건, 핵심만 추리면 5가지입니다. 첫째,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플랫폼. 에이전트 설계와 운영을 한 번에 묶은 풀스택 플랫폼이에요. 둘째, TPU 8세대 T. 전세대 대비 컴퓨팅 성능 3배. 셋째, TPU 8세대 I. MOE 모델에 최적화된 추론용 칩. 넷째, 버고 네트워크. 메가스케일 데이터 센터 패브릭이고요. 다섯째, 크로스 클라우드 레이크하우스. AWS와 애저 데이터를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쿼리합니다. 거기에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파트너 AI 가속 펀드까지 발표됐습니다. 칩, 플랫폼, 데이터, 자금, 에이전트가 굴러가는 데 필요한 4가지를 한 주 안에 다 갈아치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정점에 한 숫자가 있습니다.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엔스로픽이 1년 전에 제안한 개방형 프로토콜인데요. 에이전트가 외부 도구나 API, 데이터 소스에 연결할 때 쓰는 일종의 어댑터입니다.
2026년 3월 기준 누적 설치가 9,700만 건을 넘었습니다. 1년 전엔 거의 0에 가까웠던 숫자거든요. 더 놀라운 건 주요 AI 공급사가 거의 다 MCP 호환을 기본으로 깔고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에이전트 시대의 USB 표준 자리, 이게 1년 만에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모델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그 모델이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방식은 한 표준으로 수렴 중이라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옛날에 휴대폰마다 충전 단자가 다 달랐다가 결국 USB-C 하나로 정리된 그 흐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이 정해지면 그 위에서 만들어지는 도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끝에는 결국 법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미국 45개 주 의회가 발의한 AI 관련 법안이 1,561건입니다. 한 주가 평균 35건씩 발의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연방 차원의 통일된 규제가 미뤄지는 동안 주별로 각자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가장 많은 영역은 4가지예요. 생성 AI 규제, 알고리즘 책임, 고용 AI 차별 방지, 비동의 딥페이크 금지. 워싱턴주는 이미 5건을 통과시켰고요. AI 컨텐츠 공개 의무를 담은 HB 1170, 미성년자 챗봇 안전을 다룬 HB 2225 같은 법안들입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AI 액트가 2026년 6월 30일에 발효 예정입니다. 흐름이 명확해졌습니다. 에이전트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진짜로 행동하는 주체로 격상되니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부터 정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간 거죠.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모든 AI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모델 성능 못지않게 주별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큰 변수로 떠오르는 셈입니다. 한 주를 정리해봅니다. GPT 5.5와 오퍼스 4.7이 보여준 건 모델 경쟁의 척도가 에이전트 능력으로 옮겨갔다는 점입니다. 클로드 코드와 윈드서프가 보여준 건 코딩 도구가 도구에서 직원으로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와 MCP 9,700만 설치가 보여준 건 그 직원이 일할 인프라가 한 주 만에 완성됐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미국 45개 주 1,561건 법안은 그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모델은 엔진, 에이전트는 차체. 이번 주에 차체가 완성됐습니다. 모델 경쟁의 시대가 끝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위에 한 층이 더 얹혔고 이제는 그 한 층 위에서 진짜 승부가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번 주가 형님께 어떤 의미였는지 가장 인상 깊었던 한 주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